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2일 부처님 모신 날 정오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남한과 북한의 좌익들, 계급투쟁론을 믿는 이 좌익들이 연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한다 하면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합법정부 정통국가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그렇게 하려면 생일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 헌법을 위반하느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은 독재자가 이승만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해서 나라가 선 것입니다. 즉 헌법에 따라서 나라가 선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버리면 헌법 제정도 부정하고 선거도 부정하고 국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국군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완전히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핵 문제의 99%는 군사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핵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은 정의용 씨나 서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는 뒤에서 구경만 하고 들러리만 쓰고 결정된 사안을 집행만 하는데 그 집행이 대한민국 국군에 매우 불리한 약속을 남북한이 맺었어요. 문재인, 김정은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국군을 그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손발을 묶거나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굴종시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되는데 4.27 선언대로 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친구 비슷하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국군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국법을 부정합니다. 나라의 법, 헌법이죠. 그 다음에 국민을 부정합니다. 인민, 사람, 민중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부정해야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어놓은 헌법 개정안 보면은 국민을 슬그머니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그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려는 거죠. 가공할 사태는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군인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국군을 노조 수준으로 내려앉히는 거죠.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군대 노조가 싸울 것이냐 안 싸울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까? 자, 국가, 국군, 국법, 국민을 부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동네북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군처럼 중요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 군대는 아마 이스라엘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 정도일 것입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군대 위에 국가가 선 겁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6.25 때.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등장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 시기에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 인류 국가를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의 과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30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면서 희생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런 피의 대가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군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은 국군 지도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군 지도부가 지금 좌파 정치 세력 앞에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이 없습니다. 아니 60만 군대가 입이 없으면 됩니까? 군대도 국가를 위해서, 군을 위해서 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할 이야기는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그건 정치 개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국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대가 종속적으로 따라가고 좌익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군이 좌익 부하가 되면 되겠습니까? 좌익 부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국군이 동원되면 되겠습니까? 주적 개념 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비군 훈련에서 국군이 당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안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주적 개념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지금 피하 식별 기능이 마비된 군대는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없는 군대는 이스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천만합니다. 잘못하면 국민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총불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느냐를 하나 상징하는 칼럼이 하는 기자가 쓴 겁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전현석 기자가 며칠 전에 군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기자가 국방부를 이렇게 걱정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까? 총을 갖지 않는 기자가 총 가진 군인들이 이렇게 비굴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칼럼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고위급 장교가 최근 이 사진은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월 27일 남북 최고위급 회담 만찬에서 송영부 국방장관이 김정은으로부터 술을 받는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한 손으로 술을 따랐고 송 장관은 두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이 기자가 송영부 장관은 69세, 김정은은 34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들 아닙니까? 아들뻘. 아들뻘 되는 국군의 주적의 수계로부터 공손하게 술잔을 받는다? 송 장관은 만찬 후에 마원춘 북한 국무위원회 설계국장과 손을 잡고 나왔답니다. 근데 마원춘이라는 자는 누구냐? 김정은 체제 선전에 단골로 소개되는 마식령 스키장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국제사회는 스키장 건설에 11살, 12살 아이들까지 강제 동원된 점을 들면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물이라고 규탄해 마지 않습니다. 또 송 장관은 한 언론과 전화를 하면서 옆에 앉은 마국장이 저를 형님이라고 하고 술을 따르고 하더라면서 외국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정이 통하는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완전히 감성적 민족주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피하 구분을 못하는 국방장관입니다. 아니 술 따라주고 한국말 한다는 것과 그 세력이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그 사이에 구분을 못합니까 이거? 전현석 기자가 전하는 군 내부 봉인은 뭐냐? 그래도 아직도 군 내부에서 비판 정신은 좀 살아있는가 봐요. 군 내부에서는 북측 수행원이었던 북한군 수뇌부는 왜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군인들은 남북회담에 신경 쓰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비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죠. 주적으로 여겨져 온 북한의 군 통수권자로부터 술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시각이 있답니다. 그나마 한국군 장교단 속에 양심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국방부 관계자는 사진 한 장에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이번 만찬은 송 장관이 그리는 큰 그림 중 일부라고 했답니다. 큰 그림이 뭘까요?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노예 상태로 사는 2,500만 명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국군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아닙니까? 이 이상의 큰 그림이 있습니까? 그럼 남북한 군대가 하나 되는 겁니까? 이게 큰 그림입니까? 이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방부 설명대로 송 장관은 만찬 직후 국방부에서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남북회담에 대해 설명했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해서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하지만은 송 장관의 그런 생각을 알 리가 없는 최전방 군부대에서는 이 만찬 사진이 눈에 띌 것이고 그러면은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국방장관이 공손하게 아들 뻘 때는 김정은으로부터 술을 받는 이 사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방일보 군에서 내는 국방부에서 내는 국방일보는 토요일인 4월 28일에 남북 정상회담, 저는 정상회담이라고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문재인 김정은 회담 특별판에 이어 30일에도 1면부터 9개면에 걸쳐 기사와 화보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군인들 보고 앞으로 김정은을 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이라는 제목도 달았답니다. 아니 한반도 평화시대가 개막되려면은 북핵이 없어지는 걸로 끝났을가 아니고 북한 강제수용소가 해방이 되고 김정은 정권이 감옥에 가야 김정은이가 감옥에 가야 한반도 평화시대가 개막이 되는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과의 회담도 없다는 식으로 공갈치고 있는데 군대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주적 개념을 흐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광주 사태에 무슨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 하는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와서야 할 장관입니다. 협공을 당하고 있는 게 가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겁을 내야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권은 그런 막강한 무력을 가진 집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장군과 왕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장군은 총칼을 갖고 있고 왕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존중하라.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장군을 희롱하고 노 장군을 뺨을 때리다가
일어난 사건이 무심란이죠. 무심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욕보이려는 정치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